네, 저는 국가대표 전문가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고수의 추천 주식 수요일 공개 방송에 입장을 하신 겁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 방송은 이 공개 방송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뭐 매주 이 시간에 뵙는 분들도 계신데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처음 오신 분들도 오늘 방송 잘 듣고 매매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 또 다다음 주도 매주 이 시간대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저희 어플을 이용하시면 뭐 푸시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송할 때 나가니까요. 예,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제가 지난주 방송, 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지난주 방송 수요일 날 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오랜만에 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좋은 얘기를 했습니까? 뭐 안 좋은 얘기를 했습니까? 지난주 방송 내용 여기 있네. 네, 좋은 이야기를 했죠, 오랜만에. 큰 그림상 긍정적인 변화가 보인다. 장기 하락 추세가 종결되는 게 기대된다. 이제 뭐 당장 수익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다. 단타, 중타 다 가능하다. 그죠? 맞았죠? 제가 그 전주는 별로 안 좋게 얘기했거든요. 네, 지난주는 제가 확실히 좋게 말씀을 드렸고, 뭐 그 근거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시세 분석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그걸 토대로 이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경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백날 밤새서 경제 분석을 해봐야 이제 좋아지는 건지 뭐 다음 주부터 좋아질지 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경제 이 분석대로 그대로 타이밍 맞춰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제가 봤던 거는 이렇게 이 작년부터 이어졌던 하락 추세, 기술적인 하락 추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 당시만 해도 넘어가진 않았어요. 확실하게 넘어가진 않았다. 제가 그 말씀 드리긴 했어. 확실하게 넘어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올라오는 강도라든지 또 수급 동향, 외국인 기관의 수급 동향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이번에 안 넘어가더라도 조만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코스피 지수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네요. 작년 2018년 1월 말 이때가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의 역사적 최고점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2600포인트죠. 거기서부터 결과적으로 하락장이 시작이 됐고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락 추세란 무엇이냐? 이렇게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흐름을 하락 추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고점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점도 낮아집니다. 이런 것 여기서 이제 저점이 확 낮아져가지고 투매가 나왔고요. 이때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는 거의 바닥권이다.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 종목 개별 종목에서는 바닥을 논하지 않아요. 그 바닥을 어떻게 알아요? 함부로 바닥이라고 예상했다가 더 빠져가지고 지하실을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거는 개별 종목이 아니고 우리나라 코스피 유가 증권 시장 아닙니까? 이건 어느 정도 우리가 밸류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포인트 이하는 이거는 바닥이라고 봐야 된다. 설령 뭐 순간적인 투매로 조금 더 밀릴 수 있어도 이건 거의 바닥권이다. 다만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기간이 앞으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바닥 다지고 상승 추세로 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까지 좀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 있다.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보다는 뭐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수만 보면은 그죠? 생각보다 시장이 빨리 회복이 됐고 뭐 바닥 다지기도 그렇게 오래 안 지나갔고요. 그리고 최근 지난주부터 이번주 흐름 보시면 드디어 이 기술적인 하락 추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뭐 관점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꼭 제가 말하는 분석이 무조건 모두에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이거는 의미 있는 시그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의미 있는 시그널이에요. 그죠? 추세가 하락 추세가 넘어간 거예요. 만약에 이 흐름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만약에 이게 실제 코스피 지수 흐름이다. 만약에 시장이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고 조정받고 이렇게 급등해가지고 이렇게 쌍봉 찍고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추세를 깼다. 반대로.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많이 내려왔네?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네? 좋다가 아니고,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들은 이런 거를 가지고 많이 내려왔으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다시 정상으로 돌리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기대감을 좀 심어드렸던 부분들, 그게 제가 한 주만 더 지켜보자고 했거든요, 그때. 근데 거의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시장은 이제 한 단계 좋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다시 보면은 글로벌 증시 반등 중이고요. 지금 뭐 해외 증시 간단히 볼까요? 미국 반등 중이죠. 뭐 문제가 없어요. 당장 고점이라는 징후도 없고, 대만 뭐 잘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가. 그리고 뭐 중국도 괜찮고, 일본은 조금 탄력 떨어지는데,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홍콩 괜찮고, 뭐 유럽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당장 괜찮은데, 뭐 중간중간 조정은 나오겠죠.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 못 올랐고 오히려 더 빠졌어. 이때 참 짜증나는 구간. 아니 다른 나라 다 멀쩡히 잘 버티는데 우리나라만 이게 왜 나왔냐 이거야 이게. 아니 이렇게 올라갈 거면 이게 왜 나온 거예요? 그죠? 아니 그 대만처럼 이렇게 가면 어때? 대만처럼 이렇게 그냥 살짝 눌리면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꼭 이거를 해요. 이거 한방 콱콱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징. 빠질 때 조정받을 때 좀 과격하게, 또 오를 때도 또 반대로 과격하게 오르면서, 과격하게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과격하게 오르면 보통 이제 지나고 나서야 과격한 상승이었고, 거기가 좀 단기 과열권이라는 게 보이는 거지, 그 당시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좀 심리가 쫓아가게 되죠. 확 오르니까 막 흥분하게 되고, 보통 그러면서 물려요. 물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참 이런 게 왜 눌렸는지 보이는 거죠. 결과적으로 왜 그랬을까? 시장을 한번 흔든 겁니다. 의도적으로. 왜냐면 이때 시장 우리나라에 딱히 악재 없었고요. 뭐 갑자기 4월 들어서 갑자기 호재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다 뭐 그대로입니다. 아무튼 코스닥도 이런 자리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지고 있다. 보이죠? 다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장기 하락세가 종결됐다. 그런데 한 단계 좋아진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대세 상승장을 당장 기대하는 거는 조금 아직 성급해요. 왜 그러냐면, 물론 뭐 나올 수도 있어요. 얘기를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주가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평선을 주로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보통 보고, 뭐 또 많이 보시는 분들은 240일 이평선, 뭐 480일 뭐 다 보는데, 그런 것들을 보는 이유들이 뭐냐면, 지금 이 시세는 뭘 반복합니까? 시세는 이런 수렴과 확산, 또 수렴과 확산, 또 수렴과 확산, 수렴과 확산, 또 수렴과 확산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을 봐도 이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가 있고, 또 확 벌어질 때가 있고, 다시 이평선이 모일 때가 있고, 다시 확 벌어질 때가 있고, 그런 거죠.
주가랑 이평선의 간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흐름이 상승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보는데, 자 보시면 121평선이 이제 상방 터닝을 시작했어요. 여기 회색선이 121평선인데요. 121평선이 상방 터닝을 시작했어 이제. 그러니까 121선은 6개월 반년 이평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장기 이평선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조금 더 봐야 돼요. 241평선, 그러니까 1년 이평선이죠. 이걸 보시면 검은 선으로 제가 표시했습니다. 검은 선이 있는데 이 검은 선이 아직은 어떻게 돼 있어? 하락하고 있죠. 검은 선이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물론 뭐 주가가 이 검은 선을 돌파하고 이렇게 가면서 이 검은 선도 이렇게 돌아 나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은 이평선이 위에 있고 장기 이평선이 하나 더 위에 있고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볼까요? 네, 여기 있죠. 1년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자리 이제 강력하게 지지를 하다가 꽝 부러져가지고 폭락 나온 거잖아요. 다시 여기가 있어요. 이 이평선이 마냥 돌파될 거다. 하락 추세가 돌파됐으니까 이 이평선도 돌파될 거다 라고 예상하는 거는 조금 성급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바로 뭐 4월 5월 달에 시장이 대세 상승장으로 간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다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진전이 있는 거죠. 진전. 그래서 앞으로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자리 이제 걸려서 눌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폭락장, 하락장이 아니라 조정, 박스권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박스권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락장에서 겪었던 것보다는 훨씬 그래도 수월한 거예요. 근데 물론 보세요. 과거의 사례를 봅시다. 여기 이제 이게 언제냐면 2008년도, 2009년도 세계 금융 위기, 글로벌 뭐 서브프라임, 미국 서브프라임 때 벌어지는 대세 하락장이었죠. 뭐 작년하고 비슷한데 뭐 작년보다 훨씬 많이 빠졌죠. 그런데 이때도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을 급락하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데 이렇게 추세가 돌파되니까요. 이제 이때 좀 패턴이 달라요. 이때 보시면 여기가 240에서 여기 있죠. 이런 자리니까 사실 쉽지 않다고 보는 게 맞아요. 여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때만 해도 여기 이 기술적인 하락 추세가 넘어가지도 못했고,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였는데 이때는 또 결과적으로 꾸역꾸역 해가지고 여기를 이겨냈어요. 근데 바로 이겨낸 건 솔직히 힘들고, 이 240일선을 한 방에 뚫는다는 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개별 테마주 아닌 이상. 이탈할 때도 그렇게 쉽게 이탈 안 해요. 근데 꾸역꾸역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소화하더니 돌파를 했고, 돌파하는 것처럼 하더니 또 밀리죠. 힘든 거야 여기가. 근데 결국엔 뚫어냈어요. 이때는. 왜냐면 이때는 이제 결과적으로 뭐 결과적인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워낙에 너무 많이 빠졌고 너무 경제가 급격히 위축이 됐다가 이 당시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미국 중심으로 양적 완화, 경기 부양책들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경기를 빨리 살리려고 이제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시장이 바로 튀어나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로 튀어나갔고, 이때도 잘 보세요. 근데 이때는 보시면 이평선이 먼저 장기 이평선 241선이 먼저 돌파됐고, 그 다음 여기 하락 추세가 돌파가 된 거예요. 그죠? 하락 추세가 돌파가 띵 되니까 거기서부터 상승장이 나온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여기서 바닥이라고 보면은 되는데 뭘 여기서 좋다고 하느냐, 여기서 좋은 게 아니냐. 근데 그건 굉장히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왜냐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빨리 안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바닥을 오래 다질 수도 있는 거였고, 그쵸?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항상 이제 현상이 확인되고 나면은 조금 바닥을 지난 상태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번에는 아무튼 조금 저 때랑 다르지만, 기술적인 추세적인 돌파 나왔지만 이평선 남아있다. 그래서 요게 아직은
뭐다? 저항 매물 자리고, 심리적으로도 저항 자리고, 또 여기가 뭐예요? 뭐 이런 자리, 여기서 만들어졌던 매물 자리, 심리적인 저항 자리가 또 있죠. 그래서 코스피 2250 전후 이 자리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된다. 2250에다가 막 주식을 왕창 사가지고 가자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성급할 수 있다라는 거. 오히려 단기적으로 2250 근처에 오면은 조금 주식 비중을 뭐 그렇다고 현금 100% 하고 폭락장 기다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템포 조절하면서 완급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지. 좀 눌릴 수 있으니까 눌리는 강도도 또 봐야 되고, 코스닥 지수도 대략적으로 뭐 이런 자리 얼마입니까? 765에서 770 이 정도 올라오면 조금 한번 단기적으로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 코스닥은 조금 한 770선 여기까지도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지금 조금 이 추세가 다른 게 이 추세가 있고요. 이 추세가 있고 여기 위에 대추세가 있어요 또. 그래서 여기가 또 걸릴 자리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조금 애매한 게 여기 240일도 있고 그 위에 여기 대추세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또 바로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오면 조금 경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 오늘은 지난주는 좋게 얘기하다가 왜 이번 주 좀 안 좋게 얘기하느냐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가서 무리하지 않고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쉬우면서 나중에 이렇게 돌아간다면 부담이 덜해요. 그때는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자리를. 그렇잖아요. 여기 검은 이평선 어딨어? 여기 검은 이평선 240선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소화하고 바닥 다지고 나서 이렇게 돌파하면 돌파할 수 있잖아요. 이게 부담이 없잖아. 이때는 갑니다 되는 거지. 이때는. 근데 아직 이 타이밍이 너무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올라오는 구간은 조금 단기 조심을 해보자. 그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은 좋고 좋고 오히려 이제 기회다. 하락장이 아니다. 조정 정도만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주식 비중을 좀 늘렸다 줄였다 하는 정도만 잘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뭐 이해 어렵지 않죠? 조금 이번에 4월달이 조금 뭐랄까요? 너무 쉬지 않고 달려. 좀 쉬면서 갔으면 좀 오히려 낫을 텐데, 생각보다 제가 좋다라고 말은 했지만 너무 쉬지 않고 달려가지고 약간 단기 과열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좀 체크해보고, 눌리면 오히려 눌려서 왔다 갔다 하는 패턴들 잘 완성이 되면 이제 부담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도 사실은 뭐 중타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식 비중 꽉꽉 안 채워놨어요. 왜냐면 지금 주식 안 산다고 뭐 날라가가지고 배 아파서 뭐 큰일 날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4월 하순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5월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와서 견조하게 매물 소화가 되고 패턴이 잘 만들어지면 그때는 주식 비중을 이제 뭐 80% 90% 이상 채워서 가야죠. 그때는 이렇게 보시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제 생각일 뿐이고, 우리 2009년도 봤잖아요. 이때처럼 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무슨 이런 장기 이평선 뭐 추세 그냥 다 뚫고 갈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 제가 무슨 뭐 노스트라다무스입니까? 내가 뭐 제가 하라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시장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대략적인 큰 틀의 흐름을 설명하고 진단을 하는 역할이지, 제가 정확하게 뭐 모든 걸 다 예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돌파할 수도 있다.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대는 해볼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적어놨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오늘 제가 좀 조심하자는 얘기를 듣고 뭐 주식을 다 팔고 떠난다든지, 뭐 너무 뭐 부정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본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어디냐면은 21선
제가 지난주에 가장 쉬운 기준 알려드렸잖아요. 21선. 지수가 다 지워요. 다 지우고 20일 이평선만 가지고 봐도 우리가 모든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이 시장이 21선 위에 있을 때는 그냥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 괜찮아. 20일이 깨지면 문제야. 20일이 깨지면. 20일이 꽝 깨지면 문제. 20일이 꽝 깨지면 문제. 그죠? 깨지면 문제예요. 지금 안 깨졌죠? 안 깨지면 내가 언제 깨질지 그걸 예상할 필요가 없이 깨지면 깨지는 대로 그때 조심하면 돼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일단 21선이 여기 이렇게 돌아 나가니까 코스닥 여기 깨기 전까지는 뭐 특히 단타는 뭐 괜찮죠. 그래서 21선 이탈 전까지는 지수 정상적으로 매매 가능하다. 단타, 중타 모두 가능한데 중타는 조금 앞으로 좀 조정 가능성 열어두고 좀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중타, 중기, 장기 투자를 성급하게 막 다 쓸어 담을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외국인 수급 체크, 주도 섹터 체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시장이 만약에 이제 지난 2009년도처럼 하락장이 지나가고 뭐 이제 대세 상승장이 온다. 앞으로 뭐 당장이든 뭐 하반기든 내년이든 간에 뭐 상승장이 온다고 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 나타나는 시그널,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시그널, 이런 구간에 나타나는 시그널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 시장의 단기적인 뭐 이런 변동을 만드는 주체는 누굽니까? 주로 기관이에요. 기관이 갑자기 어느 날 막 특히 코스닥 그렇죠. 막 갑자기 기관이 막 1000억씩 던져 갑자기 그냥. 이런 거 다 기관이 해먹고 만들어낸 거예요. 갑자기 확 급등시키는 것도 기관이 확 만들어서 급등시키고. 이놈들이 이제 워낙에 단기성 확 샀다 확 팔았다 이런 거 자주 하거든요. (3월 15일) (3월 20일) 그리고 살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시장의 중장기적인 추세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다시 말해서 정말 대세 상승장이 오잖아요. 앞으로. 그럼 그 초입 국면에서는요. 외국인이 무지하게 사요. 무지하게 삽니다. 그냥 막. 천문학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네, 그럼 뭐 유동성 부분도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최근에 이미 그런 징후가 있습니다. 그런 징후가 이미 있어요. 보세요.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2000억씩 막 연달아서 매수하기 시작하죠. 코스피 시장에서. 그 전에 4천억, 5천억. 근데 아직은 좀 약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나 이게? 키움에서 이게 지원이 되나 모르겠네. 아이고. 가자. 2009년도 3월? 4월. 이게 언제냐면은 2009년 여기 있네. 3월, 4월, 5월이죠. 3월, 4월, 5월 이게 대세상승 초기 국면이에요. 이때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이게 2009년도 5월 말부터 쭉 내려가는 겁니다. 4월, 3월, 1월, 2월, 3월에 좀 팔았어. 2월 말에 좀 팔았네. 근데 보시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는 게 외국인이 2월은 팔았다. 2월엔 팔았다. 외국인이 왜 팔았지 여기서? 바닥인데.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 외국인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닥에서? 그게 아니죠. 외국인이
샀으면 올라갔지. 여러분들 외국인은 바닥에 살 수가 없어요. 지네가 사면 바닥이 아닌데 어떻게 바닥에서 사? 여러분들은 바닥에 살 수 있죠. 외국인들이 하루에 막 3,000원씩 사는데 그게 바닥입니까? 올라가 있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사면서 올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네가 무슨 1, 2억 굴리는 것도 아니고 수십조 수백조 굴리는데, 보시면 3월부터 여기 이제 5천억 4천억 또 막 3천억 2천억 3천억 3천억 4천억 3천억 4천억 3천억 막 사죠. 와, 4천억 5천억 가까이 또 계속 삽니다. 5천억 4천억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면서 결국엔 여기가 대세 상승의 초입 국면이 된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대세 상승장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저런 걸 봐야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아직은 좀 약해요. 아직은 최근에 들어오긴 했는데 조금 약해. 왜냐하면 최근에 환율이 좀 올랐거든요. 환율이 이렇게 상승한 구간에서 조금 외국인 매수가 안 들어와요. 예, 오늘도 급락했네. 환율이 내려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증시가 상승하면서 외국인이 매수로 강력하게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 그런 흐름들이 하루가 아니라 뭐 보름, 한 달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그거는 시장이 이제 좀 상승장에 좀 더 가까워졌구나. 당연히 바닥은 아니겠죠. 그 자리가. 이제 상승장을 기대해도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앞으로 시장을 봐라.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 이제 메모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도 섹터를 체크해라.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지금 주도 섹터 있어요? 요즘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있는 것 같다. 뭐 없진 않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아니고 얼마 전까지 뭐 미세먼지 관련주라든지 5G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작아요. 예, 그거는 잔챙이 섹터야, 잔챙이. 5G로 대세 상승장 안 와요. 예? 미세먼지로 대세 상승장 못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세 상승장이 나오려면 그만큼 덩치 큰 주도 섹터들이 나와야 된다. 그 미세먼지 위닉스 이런 걸로 어떻게 대세 상승장이 나오겠습니까? 예, 뭐 작년처럼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뭐 예전에 이제 2010년대는 차화정이라고 해서 자동차, 화학, 정유주 이런 종목들이 뭐 그 요즘엔 대형주들 크게 가는 거 구경 못했겠지만 그때만 해도 대형주들이 몇 회씩 갔어요. 1년에. 예, 그런 주도주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아직 보면은 아직 시장에서 이 주도 섹터라고 할 만한 게 뭐 조금 의심이 되는 섹터는 몇 개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뚜렷하지 않다. 아직은 뚜렷하지 않다. 그죠? 저기 작은 테마주 말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봐야 돼요. 그런 주도 섹터가 나와야 대세 상승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주도 섹터가 없는데 대세 상승장이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반대로 대세 상승장이면은 주도 섹터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도 섹터가 뭔지를 알고 매매해야 되는 거야. 대세 상승장이네. 주식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대세 상승장이니까 주도 섹터가 어디냐라고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여기가 주도 섹터로 보인다. 그 섹터를 집중 매매를 하는 게 정석인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주도 섹터가 뭔지 뭐 이렇게 매매하는 거는 아마추어 같은 매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외국인 수급하고 주도 섹터를 잘 파악해서 시장의 핵심을 잘 노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은 조금 시장이 그런 부분에서 완전하진 않은데 하루빨리 그런 흐름이 좀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난 잘 됐다.
하시는 분들 3번 눌러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얘기는 다 한 거고요. 간단히 섹터별로 좀 보면은 요즘에 뭐 특징 섹터 볼까요? 뭐가 있는지. 요즘에 잘 나가는 게 역시 어딥니까? 폴더블 IT 쪽 잘 가죠? 이런 쪽 우리 뭐 최근에 VIP에서 매매했던 종목들이 이런 거, 뭐 덕산 네오룩스도 뭐 중타반에서 매집해가지고 어제 수익 실현했고, 그 다음에 뭐 테크윙 반도체, 그러니까 IT 쪽 IT 장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 이쪽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좋은 섹터예요. 나름 뭐 지금 주도 섹터가 어디냐 그러면은 굳이 지금 당장 찍어라 그러면 IT예요. 하이닉스지 뭐. 당장은 하이닉스인데, 왜냐면 하이닉스 여기 넘어갔고요. 여기도 넘어갔고. 하이닉스가 일단 최근 시장을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하이닉스가 맞아요. 이쪽인데 뭐 얘가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쭉쭉 갈 가능성보다 조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너무 무리한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요? 야, 저점 깨졌으니까 이제 오히려 반전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셀트리온이 역시나, 야, 이놈들 진짜 어떻게 하는 짓이 다 예상대로냐, 그죠? 저점 깨졌으니까 제가 오히려 여기가 손절 확 나오니까 여기가 변곡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야, 회복시켜놨어. 근데 지금 자리는 또 애매합니다. 지금 자리는 또 그렇다고 막 사는 자리 아니에요. 약간 이제 이런 자리들이 어디까지나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런 V자 폭등을 기대하면 안 돼요. 이런 폭등 기대하면 안 되고, 조금 올라올 때마다 매도 관점이고요. 좀 나중에 조정 나올 때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 2주 전부터 유난히 안 좋게 얘기했던 섹터가 있어요. 조심해라 했던 섹터가 어딥니까? 이거 너무 뭐 저주를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어디에요? 그렇죠. 미세먼지. 제가 미세먼지 쪽 당분간 조심하라고 했죠. 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거 라고 했던 종목들이 이제 이쪽인데요. 여기서부터 했으면 이거 물리잖아. 물리죠. 크린앤사이언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반등도 안 주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두 달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제가 이런 패턴 두고 하지 말라고 했던 또 그 전에 섹터가 있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개인들이 잔뜩 탑승해 있는 거야 이게. 그렇죠. 이렇게 쭉 올랐다가 반등도 안 주고 쭉쭉 밀리면 개인들이 덥석덥석 삽니다. 개인들이 덥석 사가지고 팔지도 않아요. 못 팔지 당연히. 팔 그게 없으니까. 개인들이 잔뜩
다 매집해 있다고. 이게 올라가냐고 이게. 뭐 조금 올라가겠지. 조금 올라가지만 거기가 반응이 크게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쉽게 안 간다고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거 아주 단타로만 봐야 되고 좋지 않다. 이거 하지 말아라. 고생시키면서 갈 거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저점을 계속 고생시키더니 계속 고생하고 있죠. 지금 크린앤사이언스가 딱 그런 느낌이야. 제가 봤을 때는 뭐 반등 좀 나올 수 있겠죠. 뭐 내일이 됐든 뭐 좀 더 늘렸다가 됐든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아무튼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 개인들이 왕창 물려가지고 미세먼지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급등이 나오겠냐고요. 크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쪽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단타로만 봐라. 단타로만. 초단타로만 봐야 되고 절대 이거 막 사가지고 질질 끌면 안 돼요. 미세먼지. 근데 제가 2주 전부터는 미세먼지 안 좋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단타는 가능하다. 저도 이제 보고 있어요. 단타를 한번 해볼 만한 자리가 오면은 단타 해볼 수 있지. 목표 수익률 크게 안 잡고 뭐 한 5에서 10%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저점 잘 잡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린 사람들 한 본전 정도 되는 자리에서 팔아야 돼. 여기 올라오면 팔아야 돼요. 혹시나 올라오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5G 쪽은 5G 쪽은 요즘에 아주 뭐 종목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막 무너지는 5G도 있고 갑자기 튀어나가는 5G도 있고. 그러니까 5G는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이건 이제 큰 테마는 지나갔고 이제 실적으로 봐야 되고 뉴페이스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5G 대장이었던 대한강통신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뭐 5G 질문하면 보통 이런 종목들을 두고 질문하는 거예요. 보나마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별로 매력이 없다. 벌써 이게 이렇게 5G 이렇게 부각돼서 이렇게 2년 동안 올라왔는데 7배나 올라왔는데 이걸 여기서 아무리 뭐 상승 추세 종목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고 해도 부담이 이거 크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 근데 오히려 이제 새롭게 나오는 5G, HFR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로 나가고, 뉴페이스를 나왔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테마주가 아니에요.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좀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 그 다음에 이번에 전파기지국 또 5G에서 새롭게 나오는 뉴페이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앞으로 좀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막 신고가 뚫었기 때문에 이런 5G 뉴페이스들은 또 볼만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IT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좀 눌릴 때 보면은 제약바이오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세먼지도 단타는 가능하다. 그리고 5G 쪽도 뉴페이스 중심으로 실적이 좀 되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 상담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 그냥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 뭐 화학, 철강, 증권, 뭐 이런 쪽은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봐요. 이제부터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장이 확실하게 대세 상승으로 갈 때 그런 종목들이 이제 잡혀요, 시장에서. 근데 아직은 시장도 그렇게 성급하게 볼 타이밍이 아닌데 그런 쪽까지 미리 뭐 예측해가지고 뭐 크게 욕심내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조금 여유 있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런 쪽은.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경기 방어주들, 이런 통신주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제 매력이 없다 그랬죠, 별로. 아이고, 이런 LG 플러스, 이런 경기가 좋아진다고 이제 경기 민감주가 돌아가는데 이런 애들은 제일 후순위죠, 후순위. 오히려 경제가 안 좋을 때, 시장 막 안 좋을 때 이런 애들이 가요, 반대로. 이게 대안이야, 대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이해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경제가 안 좋은데 뭐 굳이 LG 플러스가 갈 이유가 있나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끼워 맞춘다고. 다 안 가면 메이저들이 해먹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장이 안 좋다고 2,000개 주식이 다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또 갈 게 있어요.
그런 이제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대죠, 반대. 장이 좋아진다 그러면 대부분 갈 텐데 이런 애가 가겠습니까? 가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죠. KT 같은 거 질문하시는 분들 제가 제일 답답한 분들이에요. KT 막 궁금해하시는 분들. 아니 KT 보세요. KT 이거 보시면 이게 몇 년입니까 도대체? 여기 몇 년도예요? 2002년도. 2002년도면 내가 대학생 때네. 2002년도부터 지금 2019년도까지 하락 추세야. 하락 추세. 몇 년 동안? 18년 동안. 18년 동안 하락 중입니다. KT 좋은 회사인데 왜 하락 중일까요? 성장성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뭐 물론 뭐 잘 사가지고 팔면 수익 나는 구간이 있습니다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차트를 이렇게 봐서 이런 자리에서 사서 이런 자리에 파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거 정말 무슨 무당처럼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통. 근데 이 KT는요, 그렇게 해도 몇 프로 수익 나는지 보세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고 칩시다. 그래도 몇 프로 수익이냐? 몇 프로입니까? 14%. 이걸 뭐하러 해? 에? 이렇게 어렵게 매매해서 14% 먹으려고 이거 왜 해요? 그냥 적금하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에 대한 습성을 알아야 돼. KT는 어떤 종목이고 얼마나 무거운 종목이고 얼마나 성장성이 없는 종목인지를 알고 해야지. 그냥 뭐 아마 뭐 모르긴 몰라도 이런 자리에서 연말에 배당주라고 해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물린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배당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배당 받은 만큼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아예 보지도 마세요.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찾아야 됩니다. 종목을 잘 못 찾고 그냥 뭐 아무 뭐 기초도 없고 개념도 없으면은 그냥 우연히 장 좋은데 KT에 꽂혀가지고 KT 사가지고 고생한다니까. 섹터를 잘 보셔야 되고 주도도 잘 찾으세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번 주 조금 괜찮다가 분명히 한번 장에 눌릴 거예요. 눌리기는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갈 수는 없어요. 눌리는데 그 눌리는 코스 잘 좀 이겨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주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그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녹화 끄고 따로 봐드릴 테니까요. 남아 계세요. 종목 상담 하실 분들은. 그리고 저희 어플, 저희 고세 추천 주식 어플 뭐 유료 회원도 있을 거고 무료 회원님들도 계실 텐데 아직 이용 후기 안 남겨주신 분들 계시면은요, 이용 후기랑 별점 좀 남겨주세요. 예? 예, 제가 이런 부탁은 처음 해드리는 것 같은데 운영팀에서 좀 부탁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예, 저희 어플 그래도 서로 돕고 살아야죠, 여러분들. 예, 어플 후기 좀 잘 좀 써주시고 이미 적으신 분들은 못 써요. 아직도 이용 후기 안 적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 후기랑 별점 작성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좀 하죠. 네, 수고하셨어요. 다들 인사 나누시고. 녹화 버튼 눌렀으니까요. 녹화 남겼으니까 늦게 오신 분들은 이따가 녹화 방송 한번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